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캘거리 형님, 알버타주에 거주하신대요. 캘거리 형님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네, 상당히 오래, 안녕하세요. 예, 오래 이제 기다리셨네요. 아주 일찍 이게 저 질문 좀 들어오셨었는데. 간단한데 예, 잘 예.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예, 예. 그 제 채널은 또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유튜브 통해서 알게 됐고요. 알고리즘 그러세요?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예. 네네. 이거 뭐 이런 세무적인 거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니까 좀 세무적인 거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 예. 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결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 저 캘거리 형님은 이제 캘거리 저랑 같은 알버타주, 저는 네네. 에드먼튼에 있거든요. 예. 에드먼트 쪽에 그래서 계신가 보죠? 예, 예. 그래서 시간대가 같으네요. 예, 지금 예, 예. 아까 또 말씀해 주신 분들 온타리오주는 거기는 9시거든요. 그렇죠. 9시인데 시간 차이가 있죠. 예, 저희는 지금 이제 벌써 10시가 됐네. 그쪽. 여기는 이제 네네. 7시 55분인데 네. 시간 차이가 서로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계셔서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예, 캘거리 예. 형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캘거리 형님이 그 저한테 그 이메일 주신 사항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네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CRA의 한국 내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으로 인해서 2년마다 이제 전세 계약을 하시는데 그 전세 계약금 증가로 그 T1135 해외 자산 신고 양식이죠. 이걸 작성할 때 예금 잔액 부분이 예금 잔액 부분에 증가분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와 별도로 전세계약금 증가로 인해서 예금 잔액이 증가하였음을 설명해야 할 추가의 어떤 형식의 양식, 폼이 있는지 작성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셨고요. 그다음에 T1135 해외 자산 신고 양식의 증가한 금액을 포함해서 예금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예금 금액이 증가할 경우에 CRA로부터 왜 예금 잔액이 증가했는지 문의가 올 수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일단 준비된 답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계셨을 때 거주하시던 보유하고 계시던 그 아파트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T1135 해외 자산 신고 시에 해당 자산의 그 아파트 총액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외 부동산은 캐나다에 그 입국하신 시점, 즉 최초로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의 시장 가치가 나중에 양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취득원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만약에 나중에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시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할 당시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해서 그걸 취득원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국에서 신고하는 양도소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에서 입국한 이후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 신고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언제 뭐 옛날에 뭐 몇 년 전에 산 거에 대해서까지 다 과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국 시점의 시장 가치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파트의 전체적인 총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본인께서 구입하실 때 뭐 받았던 대출금이라든지 또는 뭐 전세 계약을 해서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받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 부동산은 대출금, 전세금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일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전세금이라는 것은 부채 금액이 변동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해외 부동산 신고에는 사실은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습니다.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결정된 원가는 계속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세 금액이 이제 증액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금 중에 일부를 이제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금융자산이 일부 증가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융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자산 신고하실 때는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모두 합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세금 증가로 인한 부분들을 인해서
그 금융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융자산도 증가된 금액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걱정하신 것이 그러면은 그 한국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예외적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전세금을 받아서 증가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께서 전세 계약 같은 게 증빙 서류가 있고 과거의 전세 계약서와 나중에 전세 계약서가 있어서 그 증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그게 문의 뭐 CRA에서 물어볼 것 같지도 않은데 만일 물어본다 하더라도 전세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그 금융자산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좀 서투르게 얘기한다면은 한마디로 뭐 부채를 받아서 예금을 넣었다. 그러니까 부채를 일으켜서 뭐 대출은 아니지만 대출을 일으켜서 적금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죠. 그것은 소득이 증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을 더 받아서 예금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대출을 일으켜서 한 거. 마찬가지로 전세금도 하나의 부채로 본다면 본인이 본인의 어떤 그 계약자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부채 일종의 부채인데 그것이 더 늘어났고 그 금액을 예적금에 넣으신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소득으로만 안 보면 되거든요. 소득이 누락될까 봐 지금 해외자산 신고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소득이 아니고 그것의 원천이 전세 계약을 통한 그 차이 뭐죠? 그 세입자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답변이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네, 그 별도의 그러니까 양식에 뭐 기재할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 예, T115는 이제 예금 증가분만 그 증가한 금액만 같이 해서 매년 신고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T1135 양식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시면 되고 네, 별도의 무슨 부가적인 양식은 없습니다. 네. 다만 저도 혹시 나중에 말해서 뭐 금액이 증가하면 뭐 예금 금액이 줄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되지 않나 이해되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금이 어느 정도 되면 뭐 이자 소득 같은 거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정도는 신고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예금에 예금이 있는 그 예금에 나온 이자는 뭘 저기 포린 인컴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포린 인컴으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네. 그거는 이제 환율을 적용해서 예, 환산해서 예. 대략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이거 뭐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